안녕하세요. 엄마 대화의 차원을 높이는 엄마학교 협동조합 11월 이야기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영입니다. 네, 엄마학교 협동조합은 독립, 성장, 연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려는 엄마를 돕는 단체입니다.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특히 통일과 나눔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일상에서 시작하는 통일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회로 기획되었는데요. 그중 이번 달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그 엄마들의 많은 관심사 중에 제일 큰 게 자녀의 진로잖아요. 근데 사실 진로 생각하다 보면은 뭐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뭐 이러면서 한치 앞을 이제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우리 아이의 미래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왜 한국으로만 축소를 시키는지, 그래서 글로벌 넘어서서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통일 한국에서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진로까지 엄마의 생각과 어떤 관심이 확장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북한 출신이면서 또 이야기거리가 많으신 우리 한 분을 모시고 그냥 뭐 편안한 대화, 수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엄마의 재사회화에 관심이 많은데요. 엄마가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또 한동안 경력이 단절되었던 엄마들이 어떻게 다시 사회에 참여하게 되는지 관심이 많은데, 특히 오늘 모신 이혜경 선생님께서는 북한 약사이시고 또 한국 약사인 최초의 그 분이시고, 그리고 또 탈북이라는 어려운 일을 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북한학 박사까지 전공하셔가지고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아이들도 키웠는지, 일가 가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었는지 그 꿀팁을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을. 네. 그럼 선생님, 오늘 우선 간단한 자기 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는 조금 밝히기가 그런데 굉장히 동안이세요. 5학년 X반입니다. 5학년 S반. 사실 은근히 네. 그러면서 얼굴은 정말 4학년으로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나이니 많지, 여자들은 나이가 있으면 일단은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있고 자녀 두 애기들을 저는 흔히 이제 여기서 그러면 자녀는 어디서 낳고 어디서 어쨌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 와서 자녀를 낳냐. 이렇게 북한에서 딸 둘을 낳고 이제 두만강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정말 저는 뭐 와신 상담으로 일어났다 할까 이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다시 한국에서 또 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다 이제 사단법인 단체 대표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은 말 그대로 엄마도 하시면서 약사 하시면서 또 박사 하시면서 또 지금 그 새삼 그거의 대표 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남한에 와서 우리는 이제 엄마니까 엄마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엄마로 살면서 어떤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그거부터 뭐 하죠. 우리 뭐 다 어렵지만. 저는 어려웠던 거는 조금 숨기고라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진짜 전기가 없으면 물부터 없거든요. 여자들한테 전기하고 물이 제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런 데서 생활하다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물 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뭐 밥솥에다 밥 안 치면 딱 뭐 앉혀놓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면 밥이 딱 되고 야 이런 천국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너무 정말 그 감격적인 한국 생활을 하였는데 하면서 이제 그 두 딸을 그 양육하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는 너무 행복하게 잘 키웠지만은 상대적으로 바깥에 내놓으면 얘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 예, 이런 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엄마,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떡볶이라 먹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 너네는 한국 애가 아니고 북한 애다. 저는 이렇게 교육했어요. 걔네는 한국 애기 때문에 용돈이 있어서 떡볶이 먹지만 너는 북한 애기 때문에 손에 돈이 없어야 돼. 먹지도 말아야 돼. 너무 잔인하게 예, 양육을 했어요. 근데 고마운 거는 애들이 그런 걸 다 감내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잘 따라준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여기서도 예, 엄마 우리 그 어떤 예, 말 한마디라든가 이런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예, 느끼고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전 인터뷰 할 때 그 둘째 아이를 한글을 미리 가르쳐야 된다는 걸 모르셔가지고 되게 당황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큰 애는 북한은 이제 그 10년제인데 1년 학교 전 의무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1년 동안을 한글을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다 그걸 가르쳐서 학교에 가면 그 무리가 없었는데 작은 애는 고연령기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들은 큰애 때 경험했던 걸 두 번째 애도 다 경험해 그런 걸 일반화하는데 보편적인 생각으로 걔를 데리고 오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에 뭐 한국을 배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방치하고 있었는데 나오자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첫날에 막 울면서 자기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왜 학교 안 가겠냐 하니까 다른 애들은 알림장을 다 쓰는데 자기는 글자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포의식이 생긴 거지 학교에 가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얘 데리고 또 이튿날에 학교 가면서 선생님 얘 글자 쓸 줄 모르니까 학교 떼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당황해 하신 거예요. 1학년에는 한글 거의 안 가르치니까 안 취급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처음이니까 또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치국가라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어쩌겠냐. 그런 대로 엄마가 오면 조금씩 배워주겠으니까 가면 안 되겠냐 하니까 나 애가 울상이 돼서 안 가고 싶다는 거 친구도 없고 안 가고 싶다고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네, 한국의 교육열이 있죠.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선생님이 아까 그 아이한테 야 너가 떡볶이를 뭐 먹는 건 너는 북한의 사람이니까 못 먹는 거야 이렇게 강인하게 얘기했는데도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인 게 뭐가 있었을까 나는 그런 게 항상 궁금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게 말 못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근데 선생님은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선생님이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다른 무엇이 있다기보다 애들이 일단은 북한에서 어렵게 살다가 정말 자기네가 다 보고 듣고 느낀 거예요. 두만강을 정말 그 죽음이라는 그런 사지판에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두만강까지 오기까지 한 10분 거리가 가시덤불길 해쳐야 되는데 거기를 헤치면서 큰 애가 신발이 다 벗겨져 가지고 나와서 신발이 없어. 너 신발 왜 그럼 벗겨졌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말을 하면 누가 잡는다고 해서 발이 다 피가 나올 정도로 신발이 다 벗겨졌는데도 그렇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가정 속에서 일단은 북한이라는 이 나라를 벗어나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뭐 그런 정신력이 얘네한테 주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에 와서도 엄마가 해란 대로 해야 어떤 살아남는다. 예. 그래가지고 작은 애는 저는 너는 동생이기 때문에 언니가 입던 옷을 다 입어야 된다. 신발도 언니가 신던 신발 신어야 된다. 다른 집 같은 내가 왜 언니 걸 물려받아야 돼 이러는데 그런 거부가 없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무조건 다 언니가 입던 거. 그래서 작은 애한테는 새 옷을 사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통한 게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또 다른 면에서 너무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이신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맞아요. 선생님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게
북한에서 그 약사를 이용해서 여기 한국에서 뭔가 한 게 아니라 아예 약대부터 처음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죠. 공부까지 하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또 견뎌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우리에게 좀 네. 나눠주셔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국에 네. 좀 그 에너지 받아서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에너지 원동력까지는 된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솔직히 그 생활이나 그 격리 과정 속에서 받은 어떤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와서 제가 북한에서 진짜 병원 약사 근무하면서 그날 뭐 이야기하면 진짜 다 의혹이 연출 생기게 했는데 저는 토요일 날 생활청화까지 참가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직에서 딱 하다가 그날로 이제 나와가지고 두만강 넘어서 그렇게 해서 두만강 넘어서 저는 중국에서도 며칠 안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7일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엄청 빨리 오셨네요. 네, 국정원에서 조사하면서 너가 네. 간첩될 확률이 제일 많은 애야. 그런 말까지. 예, 이렇게까지 그렇게 초고속으로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 와서 저는 사실 탈북이라는 게 단순해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족을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사실 왔는데 한국이라는 세상이 또 오고 보니까 나만 나태하면 이 가족을 굶겨 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굶어 죽지 않는 요 한 가지 그 소원을 성취하려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어요. 네. 열심히 일했는데 애들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자유와 풍요 이런 걸 계속 누리고 죽이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야말로 돈 벌러 바깥에 나가고 하는 거 저는 산토끼 잡는다 하거든요. 산토끼 잡으러 갔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격이 되는 그런 걸 그렇죠. 느꼈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집토끼를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토끼를 어떻게 하면 잘 길러야 되겠는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까? 예. 생각하다가 거기서 이제 영감이 떠오른 게 뭐냐면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걸 보면 애들이 엄마가 저렇게 공부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의식을 자연히 가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하루하루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을 못 하는데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아이들을 막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엄마들이 자기 공부 안 하고 아이들 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면이 있는데 네. 오히려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 아이에게 더 크게 더 영향을 미치겠다 생각을 하신 것부터 남다르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계기도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김공장 가서 일하고 그다음 또 그때는 야간만 했어요. 그래서 야간에 나가 일하고 낮에는 또 컴퓨터 학원 뭐 여러 가지 이제 낮에 배당된 이런 걸 하고 입체적으로 다 하면 더 이제 그 한국 사회 정착이 가속화될 것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한참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애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마트 사원을 했는데 마트도 이제 오후 2시부터 11시 반까지 하는데 11시 반에 퇴근해서 오면 애들이 가서 계속 TV에 앉아서 좋다고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했나 하니까 나 고개 푹 들고 숙제도 안 하고 저녁끼리 놀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밤 12시 1시까지 야단 쳤는데 그 이튿날에 퇴근하면 보니까 딱 상 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래도 내 야단이 약이 됐네.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TV를 딱 뒤에 손대봤어요. TV가 따끈따끈해요. 엄마가 몇 시에 들어오는 거 알고 지금 연출한 거예요. 10시까지, 11시까지 딱 보고, 30분 동안에 끄고 지금 공부하는 척 한 거예요. 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네.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 2년을 뭐랄까 경제생활 하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굶어 죽을 염려가 없구나. 예, 이런 그 진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굶어 죽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더 하자면 공부와 경제 생활을 병진해서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애들은 자연히 더물러 따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 네. 공부에 뛰어들었어요.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선생님께서 안 해본 일이 없이 막 마트 사원부터 김공장 그리고 모든 막 이런 일도 하시고 또 약사도 하시고 북한어 공부도 하시고 어떤 엄마들보다 많은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딸에게 어떤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할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딸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엄마가 하는 길 따라하기 위해서 저희 막내가 우리는 엄마가 너무 강해서 힘들어.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엄마의 모습이 쟤네한테 어떤 예, 그런 사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예, 순간순간에 저는 진짜 퍼사하게 집에서 하루 1시간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시간 있으면 책 보고 뭐 어디 나가서 뭐 그야말로 알바하고 열심히 진짜 휴식하는 엄마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도 심지어는 애들이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따라와서 책 보는 연습도 하고 우리 애는 이제 전철 탈 때 따라가면 숙제도 이제 전철에서 이제 하면 어떤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뭐 하냐 하나 뭐 하나 더하기 뭐 셋 깎기 뭐 이런 거 산수 숙제를 하고 있어요. 오 그런 숙제도 여기서 하는 거라. 오 네가 용다. 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전철에서도 책 보는 예, 이런 걸 순간순간 다 보면서 얘네가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저는 내가 다 살아봤더니 이 분야가 유망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것을 본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태도를 배우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선택은 안 해줬어요.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조금에는 저희 어머니가 우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사도 안 하고 약사도 안 하고 그보다 더 멋있는 거 하겠다. 애들이. 네.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의사, 또 어머니가 약사. 예, 약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할머니, 어머니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자기는 조금 좀 더, 힘들지 않아도 더 좀 우위의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궁금한데. 아니, 그거는 X예요. 나중에 성공한 후에 예, 우리가 사인 그죠. 받으러 가야 돼.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제 원래 약사로 지내셨다가 한국에 와서는 사실 거기는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약사할 생각을 안 하시고 일단은 이제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아예 여기저기 일을 하시다가 그런데 다시 또 약사 공부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한테 이게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야,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돼. 뭐 전문직을 가져야 돼. 뭐 이런 조언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어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선생님?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와서 공부한 거는 뭐냐면 약사 공부 아니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나온 어떤 그런 대학 졸업생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강연 활동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대학에 가서도 이제 강의를 하다가 왜 니네가 근데 북한 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강의라는 게 북한 생활에 대한 걸 이야기했거든요. 네. 내 강의가 왜 궁금한데 제가 딱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때문에 북한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학의 석사 박사 과정생들이었어요. 그럼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하니까 대학 교수님이 하고 싶으면 해라. 북한에서 일단 대학 학력은 인정해 주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그렇죠. 네. 학력은 그러니까 예형상 전문직이 약사 졸업했다는 이 학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대학 학력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발판으로 해서 석박사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을 3곳에 넣었어요. 네. 넣었는데 2곳에 합격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한 것은 4명이고, 네. 한 개 클래스가 네. 한 것은 40명이에요. 네. 그래서 4명보다 40명 쪽이 선택하는 게 그래도 더 많은 것을 내가 제한된 뭐랄까 네네. 범위 내에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알고 가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40명 되는 거기 이제 석사 과정이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서 원우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왜 그럼 북한에서 약사를 네. 했는데 여기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네. 할 수 없다더라. 네. 할 수 없는 게 뭐냐? 좀 뭐야 세계적으로 약사 뭐 사이언스 이런 건 다 똑같은데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 또한 그런 거니까 통일을 위해서 뭐든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아 그래요? 그럼 하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40대 후반에 시작했어요. 약대 네. 공부를. 오,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이게 해서 북한학을 먼저 박사를 석사, 먼저 네, 하시고 또 석사하고. 다시 약사 네. 공부를 약대를 다시 갔다가 이제 석사를 수료하고 논문 안 쓰고 이제 약대 갔거든요. 약대 졸업하는 해 이제 그 석사 이 학교에서 연구 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 이제 논문도 못 쓰면 석사도 안 된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 나 그것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이 약대 졸업하고 다시 이제 석사 논문에 달라붙었어요. 네. 달라붙어가지고 석사 논문 하고 나니까 그다음 약대도 졸업했지. 아 나 박사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너 약대 졸업하고 약사는 하지 왜 무슨 박사냐? 아니 남들이 하는데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약대 졸업하고 박사 과정이 오니까 저는 공부 별로 잘 하지도 못했어 사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다 A+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겸손하신 거군.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수석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박사 과정은 진짜 무일푼으로 해서 한 거예요. 약대 과정은 제가 35세 이상이 대학 다닐 때는 탈북자들은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정말 대학 과정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새벽 신문 배달로부터 진짜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심지어는 모텔 청소까지 저한테 뭐 진짜 알바 백화점이에요. 이거 저거 다 해봤어요, 사실. 예,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제가 밤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영어 학원 가서 앉아있다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고 영어 학원 이제 3시간 끊었다면 1시간 하고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전철에 왔다가 내가 이러자고 시작한 게 아니지. 전철 또다시 가까울로 가서 이런 동료가 수도 없이 이제 저를 힘들게 했지만은 그런 걸 인내하고 이겨내는 이런 부단한 가정과 노력 속에서 뭐 어느덧 약대도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전 의식이 한 꼭지씩 해내면 어떤 성취감 속에서 어떤 한 단계씩 이제 올라가게끔 하는 성취감이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이 단계가 결국에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지금 우리의 이제 아이들의 진로를 엄마들이 또 너무 한국으로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통일이 됐을 때도 우리가 미래 진로를 거기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근데 무심코 엄마들이 이렇게 집에서 하는 말에 통일되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엄마의 선입견이 이제 들어가서 그게 아이의 진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니까 통일 한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행복과 진로를 위해서 엄마들이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 또 무심코 하는 그 말 속에 아이의 왜냐면 선생님이 무심코 하는 그냥 선생님의 생활 태도 이런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떡볶이는 안 먹어도 이겨낼 힘을 주신 것처럼 엄마들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진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특히 통일 한국에 대해서
엄마들은 어떤 대화를 이끌면 좋을지. 뭐 질문이 좀 너무 거창한가? 선생님은 어떠세요? 한번 댓글로도 저는, 좀 네. 사람들이 댓글로 얘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공유할게요. 네. 저는 통일이 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항상 그냥 그 통일되면 일자리 엄청 많아지잖아. 거기 개발될 거 진짜 많잖아.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평양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버지랑 얘기할 때는 이게 통일은 당연히 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요즘 세상이 바뀌니까 어느새 사실 뭐 통일이 되면 일단 불편하다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도 우리 아버지는 사실 북한에서 오셨다. 이제 그 말만이라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선생님 대화를 하고 나서 좀 더 느꼈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또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 통일한국에서 너희들은 어떤 사실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따님들이 통일이 됐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북한에서 오신 출신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좋은지와 또 하나는 이제 남한 엄마들은 좀 이런 식으로 좀 집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통일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통일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엄마의 산통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예, 그렇게 어렵지만은 하면 좋고, 예, 이런 통일이라는 게 거대하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 개인적으로 너무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를 기르면서 보니까 이제 두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가정에서 엄마가 엄마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엄마한테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애들이 학교에 나와서 행태가 달라져요. 이제 애가 학교에 나가서 상처받았을 때는 집에 들어와서 말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계속 말 안 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면 학교에서 놀린다. 왜? 탈북자기 때문에. 제 암흑개반에, 그러니까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 얘가 있는지 모르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애들이 암깨반에 암깨 탈북자래. 그러니까 얘가 안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렇지 아팠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학교 교육도 동반돼야 되지만 가정 교육이 엄마가 한마디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 그런 애들 어찌하면 네 딱 친구가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아요. 통일이라는 거는 먼 앞날에 조금 사치한 이야기고 궁극적으로 그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영호남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예, 뭐 지방 그렇지. 때문에. 경상도 사람은 일단 호남 사람하고 섞이기 싫어하고, 예, 그런 저는 이제 그 강의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영호남 갈등부터 해결하고 남북 간 통일을 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첫째도 둘째도 엄마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돼. 예, 사람 간의 통일.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만 해도 지금 35,000명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여서에서 어떤 믹스를 잘 돼가 있는가에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 약대에서 수업할 때 인비트로, 인비트로 시험관이거든요. 시험관 실험을 성공할 때 인비보 생체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은 인비트로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 될 때 인비보 통일된
통일된 한국에서의 인비버 실험이 성과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엄마들의 역할은 정말 지대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여기 와 그치. 계신 탈북민들하고 우리가 같이 얼마나 잘 지내는 게 결국에는 요것이 성공이 됐을 때 나중에 맞아요. 통일 한국이 돼서도 그죠. 또 그 맞아요. 우리가 그 씨앗을 심고 이제 네. 조금씩 나무를 키우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끌어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가정에서 네. 그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서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런 얘기를 접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와 아빠의 대화가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네. 뭐 거창한 거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 얘기 듣고 나니까 그냥 어머 잊고 있었네 우리가 그냥 맞아요. 통일되면 이렇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를 깜빡하고 있었네. 그냥 엄마들의 대화에 그냥 통일도 얘기하자. 통일 한국도 얘기하자. 네. 이게 무관심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관계에서의. 예를 들면 뭐 우리 개성공단이 만약에 활성화되면은 뉴스에서 막 나올 때 저는 저희 남편한테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정말 좋을까? 라고 했더니 당연하지. 네. 그럼요. 네,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좀 그런 쪽에 연결된 건데 음. 베트남이나 뭐 저런 동남아 쪽에서 해오는 것보다 북한에서는 다이렉트로 말도 통하고 네, 그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굉장히 빨리 통일이 꼭 아니더라도 빨리 화해하고 뭔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찌됐건 우리의 대화 속에 그냥 통일이 뭐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또 반대가 있으면 또 찬성하는 입장인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에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했는데 너무 이거 하루 종일 한 1박 2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다 된 네.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오늘 같이 이야기하신 그 소감 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로 또 아쉬운 시간을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통일이라는 이 주제 속에 이야기 해본다면 사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그야말로 얼굴이 빨갛고 뿔 달린 공산당들만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대량 탈북 20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탈북자들 이 속에서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많이 이제 그 개진이 됐어요. 그러고 저도 또 이제 제가 여기서 약대 다니고 석사 박사 하면서 저한테 시험 문제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 동일한 필터링 속에서 어떤 북한 사람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통일이라는 건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구나. 이런 예, 기회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 이런 뭐랄까 바로메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냥 통일이 내 풍요나 그 부유를 그 뭐랄까 감소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예, 인식보다도 더 많이 하나의 둘을 더해서 더 커지고 우리의 국력이 더 높아지는 이런 좋은 일이라는 예, 이런 그 인식하에 좀 더 선도적인 마인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 하에서의 어떤 부모 대화 속에서 더 우성적인 그런 자녀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서 이제 통일이 영원히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거가 결국엔 우리 통일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네. 같고 거기에 중심에 이제 엄마학협동조합이 엄마들로는 네.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2월 이야기 파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12월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